단 7초 만에 결정됩니다. 무엇이 7초 만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을 살지 말지? 음식이 맛있는지 아닌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첫인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상대를 단 7초 만에 판단하고 그 판단을 바꾸는 데는 무려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말하기 비법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할 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다가가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싶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4가지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공감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4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법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정한 교감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접근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첫 만남에서의 대화법과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 공감 대화법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함을 빠르게 극복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들은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우리는 관계 맺기가 어려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각자가 가진 성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크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유형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만남을 즐기고 대화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해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만남은 때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첫인상과 빠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낯선 사람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수가 되었어요. 특히 직장에서의 성공, 비즈니스 협상, 심지어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첫 만남의 성공 여부가 향후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비법들은 내향적인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관계 맺기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친절함 보여주기와 적절한 모방하기입니다. 이 2가지는 사실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첫 만남에서 친절한 인상을 준 사람은 나중에 몇 가지 실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크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반면에 처음에 냉정하고 차가운 인상을 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째,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는 가장 보편적인 친절함의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대화의 벽을 허물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이 담긴 눈빛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그렇군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동이 잦고 관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처럼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했지만 요즘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친절함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낯가림이 심하거나 사교적 상황에서 긴장되는 분이라면 미리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자신감 있는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대해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히 모방하기입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해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처음 만난 사람과도 빠르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투, 목소리 톤, 몸짓, 앉는 자세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너무 노골적이거나 과장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분하고 느린 말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템포로 말해보세요. 반대로 상대가 활기차고 빠른 템포로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에 맞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대화해보세요. 특히 대화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느리게 말하는 사람에게 빠르게 말하면 상대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빠르게 말하는 사람에게 너무 느리게 말하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에너지 레벨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상대가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라면 갑자기 너무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에 맞게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미러링 기법은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상대방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모방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은 중복된 자극과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 방법들은 첫 만남 이후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대상에 대해 더 친근감과 호감을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든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관계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중복된 자극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계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만났다면 미팅 후에 감사 메일을 보내고 가끔 유용한 정보나 기사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같은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빈도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드물게 연락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상황과 관계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연락 주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만남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와인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와인 추천이나 와인 관련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중복된 자극을 통해 익숙함과 친근함을 쌓아가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깊이와 신뢰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이미지 관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별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특별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튀는 것이 아니라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함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항상 정갈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항상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미지, 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지적인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꾸며낸 이미지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죠. 자신의 강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과 장소에 맞는 이미지 관리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친목 모임에서는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관리하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기억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공식은 공통점 찾기와 관심사 이해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유사성 매력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통점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출신 지역, 학교,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둘째, 경험과 감정에 대해 나눠보세요.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공유하며 더 깊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치관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나누면 더 깊은 차원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 등의 너무 민감한 주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수입,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공개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인 관심사 이해하기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고 잘 아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열정적이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을 활용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나 책이 있으신가요?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질문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의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추가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대화 기술입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을 통해 어떤 주제에 더 열정적이고 흥미를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가 즐겁고 편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자신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에 감동하고 신뢰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무지한 척하거나 가식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심으로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적어도 상대방의 열정과 전문성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분위기 살피기와 자연스레 섞이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히 새로운 단체나 모임에 들어갈 때 매우 유용한 전략들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곳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집단에는 그들만의 문화와 규칙,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낯선 아이가 와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모래성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결코 그 모임에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기존 방식을 비판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 처음 참석한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행동은 기존 구성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임의 목적과 성격은 무엇인가? 누가 리더이고 핵심 인물인가?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규칙이나 문화가 있는가? 소통 방식은 어떠한가?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이런 관찰을 통해 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예요.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 섞일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기회를 포착하세요. 모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면 자연스럽게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준비를 도와주거나 행사 뒷정리를 함께 하는 등의 작은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기존 구성원과의 연결점을 찾으세요. 만약 그 모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소개는 여러분에 대한 초기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셋째,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임의 활동이나 대화에 적절히 참여하면서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넷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웃음과 미소 그리고 열린 자세는 여러분을 더 접근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모임의 분위기와 맞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집단에 완전히 섞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너무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연기하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어색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점차 그 집단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공식을 여러분의 성격 유형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외향적인 분들은 종종 과도한 열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충동을 자제하고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에도 집중하세요. 내향적인 분들은 모임이나 만남 전에 가능한 대화 주제나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두면 대화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임보다는 1대1 또는 소그룹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관계 맺기도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정성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상대방의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와 같은 단순한 답변보다는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반응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4가지 관계 맺기 공식과 다양한 상황별 적용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과 대화 기술은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발전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경험하며 이 기술들을 발전시켜 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공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더 깊고 의미 있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